한 명? 아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의 그게 굉장히 장점이기도 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교수님처럼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정말 머릿속에 그쵸. 애들이 쫙 이름까지 파노라마까지 쫙. 그건 진짜 우리 장점인 것 같고 저는 일단 한 친구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 친구는 사실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그래요. 그런데 피아노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 그 답답함 있잖아요. 연주하고 막 그 연습하고 막 이런 답답함을 좀 못 이겨하는 친구여서 저하고 이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설명을 해주면 이론적인 거를 굉장히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수학적인, 과학적인 그런 이제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기는 했지만 본인이 어쨌든 피아노를 연주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손가락 힘을 길러주는 훈련을 시키느라고 우리 이제 어렸을 때 많이 하던 하몽 있잖아요. 그걸 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정말 재미없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이제 무한 반복으로 이제 해서 손가락 힘을 기르는 훈련인데 이 친구는 제가 이걸 가르쳐 줬더니 물론 이 친구는 그 전에 조성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이걸 가르쳐 주니까 딱 바로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변형시켰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계실 텐데 네, 그래서 이 친구는 도착하는 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다른 조성의 것들로 계속해서 변화시켜서 연주를 했고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면 펜타토닉이 돼요. 펜타토닉이 뭐냐면 온음계로만 이루어져 있는 음계거든요. 얘한테 펜타토닉을 설명한 적도 없고 이것은 펜타토닉이다라고 가르쳐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규칙을 찾아서 만들었더니 결국은 펜타토닉이 돼버리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을 제가 해도 되나요? 네. 그럼 많은 어머니들이 네. 그 아이는 네. 특별해서 네. 내 아이는 안 되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온 말이거든요. 네. 그 아이는 특별하니까 아니면 그 아이는 음악적 재능이 있으니까 그랬겠지. 우리 아이는 아니야. 우리 아이는 공부해야 돼. 이렇게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이 친구를 예로 들었으니까 이 친구한테 제가 만약에 얘가 말하는 대로 맞춰주지 않았다면 이런 걸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하는 내내 이게 뭐 첫날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요.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일어난 일인데 뭘 하나 가르쳐주면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무지 많은 친구예요. 그러면 그건 왜 그래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걸 배워서 뭐 했어요? 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줬고 그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네, 그리고 피아노를 연주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면 너는 무슨 노래가 좋은데 뭘 배우고 싶은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 친구가 신기하게도 독도는 우리 땅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음악을 배울 때 제일 처음에 장조를 배우고 그 다음에 단조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산토끼, 송아지 이거 먼저 해야 그 다음에 독도는 우리 땅을 할 수 있는데 독도는 우리 땅은 단조인데 이걸 얘가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이거는 왜 얘가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설명을 들어야 했고 들어보니까 큰아버지가 국가유공자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국심이 굉장히 강한 친구였어요.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거죠. 사고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곡을 걔가 치고 싶은 이유는 분명하니까 그럼 이걸 칠 때까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그 친구하고 수업한 내내 그럼 저는 교수님 우리 아웃바우 브레인이 제일 큰 차이점 다른 학원이나 학교나 다른 교사나 뭐 이런 것과 정말 차이 나는 차별점을 하나만 얘기해라 그러면 다른 건 너무 많지만 하나만 얘기해라 그러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그 반응을 아니 지금 그거 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할 건 이거야 뭐 이런 안 얘기 하는 거고 얘가 절대 반응을 안 보이면 하는 거죠. 그랬어? 잡고 가고 또 반응 보이면 또 잡고 가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이제 탄력적으로 아이가 원하는 거를 맞춰주려면 우리 뒤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치. 애한테 엄마가 내가 오늘은 얘한테 숟가락질을 가르쳐야지. 그래서 이것만 무한반복 시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밥을 먹을 때 손가락으로 집어 먹기도 하고 어떤 날은 숟가락을 쥐어주긴 하지만 반 이상 다 흘리고 먹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엄마가 차츰 아이가
아이가 수저로 밥을 떠먹을 수 있는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인내심과 그 정도 기간을 둬야 되는데 우리는 엄마가 어디 학원에 딱 보내면 뭘 딱 배워오는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아웃바우 브레인의 장점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방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선 저는 주로 이제 교사가 되겠다는 혹은 아이들을 상대로 무엇인가 하겠다는 학생들을 가르쳤죠. 무엇이 제일 불만이었습니까?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을 가르칠 때 모든 학생들에게 어쨌든 표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게 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데서도 잠깐 배워 나왔지만 정말 A뿔 받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배우는 것과 어렸을 때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학생들 간에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나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시험 잘 보는 학생한테 A뿔을 줄 수밖에 없는 그 구조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고 그래서 한 5년, 10년 이렇게 하니까 이거 이렇게 반복되는 것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교수님은? 저는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막 밤잠 줄이고 뭐 막 진짜 열심히 요즘 학생들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내 미래가 안 보이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하고 잘하는 게 다르다는 거를 알려줘야 하는 게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네가 열심히는 하지만 잘하진 못하잖아. 이 말을 제 입으로 해야 하는 그 상황들.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혹은 유치원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은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걸 빨리 배웠으면 좋겠어요. 빨리 배웠으면 좋겠어요. 빨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를 유치원에 처음 보냈는데 유치원에 이제 딱 애 손을 잡고 이제 들어가면 일단 그 자기 옷을 벗어서 걸고 뭐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뭐 이런 과정은 이제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그 문을 들어서고 나면 아이는 무조건 장난감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그 중에 그날의 마음에 드는 장난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아이가 고르는 장난감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재료는 다르지만 선생님이 오늘 가르치고자 하는 목표는 그 아이가 선택한 그 교구를 가지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굉장히 놀랬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해져 있죠. 오늘은 음률 영역, 오늘은 무슨 수학 영역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교구를 가지고 똑같은 도구로 똑같은 활동을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다면 독일에서는 그게 아이가 어려서 그 장난감 하나를 고를 때도 그냥 그게 무슨 목표가 있거나 이걸 가지고 내가 무슨 놀이를 해야 되겠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꽂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번 마음에 들고 꽂히고 이런 것들을 귀히 여겨주는 그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좋았고 우리 아웃바우 브레인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재료를 제시하고 또 여기서 공부하고자 하는 것들도 이렇게 활동하고자 하는 것들도 그런 것들이 녹아서 생겨난 것 같아요. 3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요즘 아이들의 지능 점수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능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역별 특성이 중요하다는 거고 세 번째는 반드시 지능과 성격과 심리적인 부분을 같이 해석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웃바우 브레인을 처음 시작한 데가 저희가 분당이에요. 제가 용인, 죽전, 분당의 아이들을 거의 한 500명 정도 검사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이 표준화된 지능 지수가 있거든요. 그거보다 위에요. 그러면 용인, 죽전, 분당의 아이들이 똑똑해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 아이들이 경험해야 될 것을 학교에서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무엇인가 차별화된 것을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이미 아이들한테서 나타났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능지수는 그냥 우리가 너희 아이 130이야, 내 아이는 140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전혀 없고요. 그 안에 언어 이해 지능, 지각 추론 지능, 기억 지능, 처리 속도 지능 이렇게 다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내 아이의 특성, 일상생활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져야죠. 내 아이는 다른데 표준화된 쪽으로 너무 빨리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그래서 막 표준화된 쪽으로 달려가시면 큰일 나요. 내 아이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자 학교가 창의성을 죽인다. 우린 그거 100% 공감하고 그러기 전에 내 아이를 정확히 아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어떤 아이가 지각 추론 지능이 99.9%예요. 뭐 더 이상 높을 수가 없어요. 처리 속도 매우 높아요. 작업 기억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엄마가 보기에 얘가 늘 맹해요. 맹하다는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을 봤더니 초등학교 2학년인데 벌써 무기력증에 빠졌고 자존감 무지 낮고 그러면 이 아이는 프로그램을 막 달려가게 시키는 게 아니고 여기 보약부터 만져주셔야 되거든요. 마음도 만져주셔야 되고 너 잘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자존감 높여주시고 무기력이라는 요소도 굉장히 많이 만져주셔야 돼요. 왜 요즘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이렇게 무기력증이 많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 3개월이 지나면 어린이집에 가서 표준을 만나고 모든 학습지에서 표준대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기 가능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서 아이들을 검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거는 출발점을 정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작업입니다. 창의적이다. 제일 어머니들이나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거. 창의적이다. 이퀄 재밌는 생각을 한다. 굉장히 오해 소지가 많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거는 우선 기본에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와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나는 하늘을 뭐 맨발로 날았으면 좋겠어. 너 되게 창의적이다.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정보나 지식이나 내용을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창의적이라는 거는 자기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문제 해결 전략,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호기심, 또 다른 질문, 그래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저는 창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 잘하는 애를 창의적이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맥락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된 생각을 하고 혹은 어떤 같은 도구여도 맥락을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같아지는 것도 있고 거기서 변형된 것도 있고 요런 그 바리에이션들이 사실은 창의력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